아웃크라우드에서 그 아이디어를 스크린해서 1차적으로 뽑아내서 퍼스트 라운드에 5만 불 지원해 줍니다. 5만 불 지원해가지고 다시 2차 어플라이를 하면 또 스크린을 또 해서 50만 불 또 지원해 줍니다. 상상에서 혁신으로 가는 대항의 여정을 기록하다. 로그 121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스피커스 뷰로의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윤정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SSV 유튜브 채널에 톡터뷰라는 코너를 진행을 하곤 하는데요. 네. 지난해 모셨던 제프리 웨스트 교수님은 지난 30년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 중 한 50%가 사실 10년 내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기업도 인간처럼 흥망성쇠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합병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 사라지곤 하는데요. 정말 오래가는 기업 만들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생, 새로운, 혁신적인, 작지만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 이런 기업들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스타트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이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년을 넘기는 기업이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 경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는데 앞으로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탄생하고 소멸되는 부분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바로 왔다.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진다라는 건 혁신 경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의 경제의 근간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세계를 석권하는 이런 경제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스타트업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텐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좋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이 같이 접목을 해서 혁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과학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순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창업을 지원하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처음 런던에서 문을 열고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제2호점을 개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 스타트업이 정말 바로 떠오르는데요. 아니 얼마나 스타트업이 많으면 이스라엘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리콘밸리 잘 아시죠?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미국. 어느 주에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입니까? 산호세.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지중해의 동쪽 끝까지 가면 어느 도시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텔아비브는 실리콘 와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와디는 히브리어로 강은 강인데 비가 안 내릴 때는 강이 아니고 비가 내릴 때만 강. 그래서 실리콘 와디가 지중해 동쪽 끝 텔아비브에 있고요. 그 텔아비브는 세계 제2의 실리콘밸리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에 그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책이 발간이 돼서 제가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그래서 그 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던 그 스타트업 네이션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가 1년에 만들어내는 창업의 수가 유럽 전체가 1년에 만들어내는 창업 수와 같다. 그럼 상상이 갑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나라를 가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해서 제가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갔더니 평균 840명당 한 개의 창업이 성공을 하는 나라더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창업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실패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840명당 한 개의 창업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10개는 실패를 했다라고 봤을 때 10배의 창업이 일어났을 거다. 84명당 한 명이 창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 굉장히 이 정도 내려가면 아마 창업국가라는 얘기가 실감이 나죠. 그 책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역시 가진 게 없는 나라, 가진 게 없다라는 절박함에서 출발한 거는 역시 브레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970년대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몰려오니 최소한 먹여 살려야 되는 건 아니겠는가, 기본적으로. 그 사막에 1년에 400mm밖에 안 내리는 사막에다가 넘실거리는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역삼투압에 의해서 해수 담수화로 해서 물을 보충을 하죠. 현재 역담수화에 의해서 지중해 바닷물을 역삼투압으로 스크린해서 민물로 바꿔서 밀어 올립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비가 충분히 내렸다면 그런 발상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80년대 이스라엘이 착안한 기술이 원자력 안전 기술입니다. 우라늄 핵에다가 중성자를 강하게 내리치면 핵이 폭발하죠.
그러면서 중성자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성자가 옆에 핵을 또 건드리죠.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일순간에 에너지가 다 폭발해버리죠. 야, 이 중성자가 튀어나오는데 하나만 남기고 다 흡수해버린다면 천천히 폭발하지 않을까 해서 중수, 무거운 물이죠. 물 안에서 폭발을 시키면 중성자가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때 다 흡수해버리죠. 그 기술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을 80년대에 이스라엘이 석권하고 90년대는 우리가 인터넷 거의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인터넷이 전 세계인이 쓸 거야. 인터넷에 목을 재는 기술이 뭐지? 보안이야. 여러분, 인터넷은 보안이 안 걸려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물건이에요. 이메일 보낼 수 있어요. 남들이 다 보는데 그렇죠. 물건 살 수 없잖아요. 야, 보안이야. 방화벽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 회사가 엄청나게 크면서 그 회사가 많은 돈을 이제 벌게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벤처 캐피탈, 다른 벤처 사업자를 내가 육성해야지 해서 벤처 캐피탈을 육성하고 거기서 성공한 기업들이 또 벤처 캐피탈을 또 육성을 하고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전부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죠.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창업국가라는 그 컨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퍼져나가고 그래서 스타트업 네이션이라는 나라로 이제 별명이 붙었고 제가 그 전 정부에서 창조 경제 아마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주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창조 경제라는 그 단어를 먼저 제시를 했는데 그냥 뭐 창조 경제는 이름이 너무 멋져서 창조 경제를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GDP가 세계 10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드 파워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 10위권 이내 리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드 파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소프트 파워가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 0이라는 상상력을 1이라는 혁신으로 만드는 것, 이거 잘하자. 그래서 창조 경제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고 그 단어의 저변에는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경제 운영 정책, 그 저변에 깔려있는 후츠파의 7가지 정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는 소프트 파워를 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을 넓혀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저는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지만 제 주변에도 창업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뭐 20대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뭐 40대 이후에인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연령이든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창업은 사실은 두려운 도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창업에 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실패인데 이 실패에 대한 사실 저는 에어백 같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실패에 대한 에어백, 이거는 정말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문제다. 창업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자금이죠. 내가 이거를 개발하는데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개발이 끝난다면 that's okay.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하고 연장을 해야 돼.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면은 그 톨러런스를 메꿔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금융이거든요. 근데 금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리스크를 피하는 금융에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금융으로 바꾸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은 리스크를 피하는 금융이에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5억 빌려주는 것,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해줍니다. 좋은 기술인데 담보로 잡고 몇 억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 그러려면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겠죠. 좋은 기술이지만 이게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제도와 운영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금융이다.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스라엘처럼 우선 금융이 기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금융계에서 신입사원의 50% 이상이 엔지니어를 뽑고 있더라고요. 기술을 볼 수 있는. 네. 그건 상당히 좋은 징조다. 근데 이게 방이 수영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융자에 가득 찬 물로 가득 찬 수영장에 젊은이들이 뛰어들게 되면 익사합니다. 왜? 융자의 물은 부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투자의 물로 가득 찬 수영장은 부력이 빵빵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 미숙자 하더라도 적어도 익사해서 죽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환경을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환경의 필요 조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금융이 리스크를 해칭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금융으로 환골 탈퇴하는 것, 가장 급성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USB를 만든 도브 모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분인데 더브 모란이 USB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가지고 요트를 사서 지중해를 누비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Our Crowd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Our Crowd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상상력 있는 사람 누구든지 손들어봐. 그래서 Our Crowd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갖다가 올리게 되면은 Our Crowd에서 그 아이디어를 스크린해서 1차적으로 뽑아내서 퍼스트 라운드에 5만 불 지원해 줍니다. 5만 불 지원해가지고 다시 2차 어플라이를 하면은 또 스크린을 또 해서 50만 불 또 지원해 줍니다. 소위 말해서 그 크라우드 펀딩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Our Crowd는 이스라엘에 있는 젊은이들의 상상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젊은이들의 good imagination을 원료로 삼아서 Great Innovation 만드는 데다가 착안을 하는 최초의 크라우드 펀드를 만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뭘까? 내가 창업에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돈을 많이 가졌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나는 다시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투자를 할 거야. 우선 그 정신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해 본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허투루 관리를 하지 않겠죠. 창업에 성공했던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공해 본 사람의 경험을 전수를 하면서 분석을 하는 눈이 다르겠죠. 그래서 창업의 성공률이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 그래서 창업 국가가 됐고,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네이션의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스케일업을 할까. 그래서 이제 스케일업 네이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벤처계에서 지향하는 철학이 그쪽으로 한 단계 올라간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결핍이 성장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성과, 그리고 후추파 정신에서 보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건설적 실패, 이 건설적 실패를 응원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는 실패한 창업자에게 첫 창업 때보다 더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금 지원을 결정한 공무원에게는 창업 실패에 대해서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이스라엘의 시도와 제도를 보면서 저희도 앉아서 그냥 무조건 궁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박차고 일어나는 오늘의 실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로그 원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상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자, 교수님,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 계속됐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상상에서 혁신을 만드는 계속되는 이야기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